예, 문학과 사람슬로우 리딩 3주차 이제 2타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타 시는요, 이제 백이열전이라는 작품과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이열전이라는 작품과 나의 인생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 경영 역량을 이해하는데 좀 밑바탕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혹은 뭐 어떤 나만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자료들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여기 강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강의 내용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어의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켈박사와 하이드의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아 저런 작품이었구나 백이열전이 나의 인생이 아 저런 작품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다시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추가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경영 역량을 이해하는데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거니까 요 작품들을 뭐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책 사기를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거기에 백이열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국의 역사에서 사기를 지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백이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숭고한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평소에 어떤 덕이 많고요. 행동도 그런 어떤 인격에 맞추어서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결하고 어진 존재,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렇게 굉장히 고결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이런 어진 존재가 불우하게 살다가 이제 생을 좀 마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요, 과연 이렇게 고결하고 어진 존재들이 왜 불우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이 세계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게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마천은 결과적으로 이런 주제를 던집니다. 후세에 남은 이름이라는 주제를 던진다는 거겠죠. 그 당대에는 뭐 자기의 어떤 치부 혹은 뭐 자기의 어떤 권력, 뭐 자기의 어떤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이 후세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후세의 뭐 어떤 영웅으로 혹은 후세의 위인으로 후세에 귀감받을 만한 인물로 남지 않는다면 그닥 좋은 삶을 산 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삶,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 반대로 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부귀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는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어떤 의로운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아닌가? 이걸 이제 사마천은 우리에게 얘기한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인제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추가 작품으로 안톤 체호프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 체호프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작가이겠고요. 뭐 소설도 쓰고요. 아니면 뭐 희곡도 쓰고요. 아니면 뭐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짤막한 단편을 하나 이제 썼는데 제목부터가 참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나의 인생. 예, 앞에 봤던 뭐 자기 경영 역량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인지 남의 인생을 사는지 그런 어떤 화두를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 경영 역량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게 이제 이 안톤 체홉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간단히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해 보자면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에게 여러 이제 직장을 소개시켜 줘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주인공 이름이 이제 미사일 플로즈네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해고당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정해준 직장이에요. 아버지가 너 여기 가라. 내가 다 얘기해 두었어. 이 아버지는 유명한 건축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맥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 미사일 플로즈네프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직장을 정해주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적응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고당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제 보니까 또 왜 자꾸 우리 가문의 어떤 품위를 손상시켜 가면서 자꾸 그렇게 해고당하느냐. 내가 정해준 어떤 그런 일들이 싫으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플로즈네프가 맡은 일들이 이제 무슨 대부분 어떤 서기라든가 뭐 공무원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화이트 칼라가 맡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어떤 취미를 느끼지 못했나 봐요. 그런 것에 어떤 관심을 갖지 못했나 봐요. 오히려 이 미사일 프로즌 F는 어떤 육체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육체 노동, 특히 이제 노장공의 어떤 조수가 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밥벌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의지적인 인물이에요.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금수저로 밥을 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죠. 예. 굉장히 어떤 의지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떤 가족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저게 저 아버지가 맞나 싶기도 해요. 헛간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두니까 누나가 와서 이렇게 밥을 끼니를 이렇게 주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배경에 의존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 어떤 양심을 지키고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 주인공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그렇기도 해요.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금수저였으면, 내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으면, 나의 백그라운드가 좋았으면 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런 일들, 뭐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직장을 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시 해고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 이제 많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쉽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쉽게 대답을 할 텐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가? 내가 아니었는가? 라는 거겠죠. 아마 내가 아니었다면 진정한 나를 찾아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그 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만약에 진정한 나였다면 진정한 나를 찾고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은 전공을 선택하는데 아마 자기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 나의 전공을 선택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적성과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어떤 적성과 의지였다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뭐 부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또 이렇게 뭐 전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의 인생에서 주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후텁지근한 방에 앉아서 타이프라이터하고 씨름하는 것은 제 나이 또래에게는 이제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불꽃과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박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일이 요거예요. 이제 방 안에서 타이프라이터 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이 그래도 그건 이제 지적인 노동이다. 이제 화이트 칼라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자꾸나 이제 경고하는데 만약 내가 직장에 가지 않고 그 경멸스러운 사상을 고집한다면 여기서 경멸스러운 사상은 아들의 생각이에요. 예, 고집한다면 나와 내 누이는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버릴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이제 너하고는 뭐 결별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죠. 너에게 유산을 남기지도 않겠다. 힘께 맹세컨대 유산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 이제 뭐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뭐 수긍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 이 아들은 좀 달랐어요. 나는 온 인생을 바쳐 이제 지향하는 나의 열정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중요해요. 나의 온 인생을 바쳤다.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지향하는 나의 열정, 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도전과 자아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지, 유산, 뭐 돈, 명예 이런 것들과 달리 그 자체가 얼마나 순수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 유산은 제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이렇게,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어떤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망하는 무언가 있는데, 그 열망하는 무언가를, 뭐, 주변에서 안타깝게도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금지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 그냥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것인지를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뭐 이제 뭐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느다란 금속성 목소리가 이제 크게 울려 퍼져고 이제 뭐 욕도 하고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내 목을 때리기도 하면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가장 이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면이에요. 이 소설에서 단편 소설이라서 막 흥전결이 막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뭐 짧게 이 부분에서 이제 결정의 장면이 이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은 그런 게 있어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처럼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행동과는 달리 그냥 아버지의 말을 따를 것인지,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거겠죠. 토론거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뭐 취업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장면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가치관을 물어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독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토론을 하는 거겠죠. 현실주의자들은 아버지의 일단 유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내 열정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현실주의자라서 그런 것 같고요. 딱 이 장면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자기경영이라면 자기경영에 걸맞는 행동을 이제 자기경영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이 주인공은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적어도 자기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이 주인공의 선택은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근데 뭐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 없다면 자기 경영이 있지 않지 않냐? 과연 저게 비전인 일일까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한다면 이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 주인공의 행동이 자기 경영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기에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뭐 원망하지 않는 삶을 이후에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조금 전에 저런 장면에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쟤는 좀 나쁜 학생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주인공을 좀 우리가 폄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작품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좀 꼼꼼하게 읽다 보면, 작가가 그냥 허투루 저런 인물을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왜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또 부연 설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노동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결심이에요.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겠고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만 남았다.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그리 복잡할 것 같진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일단 튼튼한 체력과 지구력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기는 그게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튼튼한 체력과 지구력을 갖추고 있는 거겠죠. 내 앞에는 배고프고 냄새나고 거칠며 항상 돈과 빵 걱정을 해야 하는 단순 노동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단순 노동자의 삶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막 안정적이진 않은 것처럼 보여요. 냄새도 나고 거칠고 걱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볼샤야 드보란스카야가 이제 거리를 걸어서 일터에서 돌아올 때 소위 지적인 노동으로 살아가는 돌지코프 기사를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번민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네. 나중에 이제 뭐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의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기도 어떤 지적인 부분, 지적인 어떤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도 한때 선생, 의사, 작가를 꿈꾸며 정신적인 노동을 해볼 생각도 있었대요. 꿈은 그저 꿈으로 남았대요. 지적인 쾌락에 대한 나의 선호는 열정적이까지 했지만 과연 지적인 노동에 재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교 다닐 때 나는 지독하게도 어, 어떤 글이써가 싫었다. 이게 입증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어요. 지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열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재능이 나에게 없다는 걸 얘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 스스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도 못했고 4학년 때는 유급됐고 가정교사들을 불러가며 5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대요.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일을 하는 게 적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요. 근데 이제 부모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죠. 자기 자식이 저 굶주림과 뭐 혹은 뭐 걱정과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육체 노동자가 되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떤 지적인 역량들, 어떤 학업 성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적인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이 사실은 자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 후 나는 여러 관청에서 근무했지만 대부분 허송세월만 했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지적인 노동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했던 공부와 직장은 정신적인 긴장이나 재능, 개인적인 능력, 창조적인 영감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요. 이제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창조적인 일이라면 뭐 힘들어도 한번 해볼 텐데 또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체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의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 되는 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 곳에 적합한지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모른다면 대학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굴하셔야 되고, 그걸 발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취업을 하셔도 사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얼마 못 가서 금방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은 주인공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던져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어떤 적성을 찾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한번 자가 진단해보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 단순히 육체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면 이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고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생각해 볼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다른 학생이 풀었던 어떤 그런 답들 혹은 뭐 그런 어떤 대답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조금 강의에 포함시켜서 한두 건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킬박사와 하이드 씨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2번 문제처럼 정체성의 혼란과 관련해서 이제 뭐 비교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해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학생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마블의 캐릭터인 헐크가 생각났습니다. 뭐 헐크 역시 지킬처럼 자신의 의식 또는 약물에 의해 변하게 되는 것인데 헐크가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이지만 헐크로 변한 이후에는 몸뿐만 아니라 힘도 세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헐크와 하이드는 닮으면서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헐크의 처음은 악한 것이 더 컸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변하게 되면 통제불능이었던 헐크와 하이드는 그런 모습에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도 보였습니다. 헐크는 자신이 변했을 때는 악한 존재였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며 선하게 바뀌며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드는 지킬과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뿐 아니라 변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 마냥 악함만 존재하여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드와 헐크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의견은 어떤 면에서는 분리를 해도 괜찮다. 근데 분리를 했을 때 그 분리된 곳에서의 악한 존재가 어떤 선함들을 포함한 것, 그것이 헐크의 존재라면 악한 존재가 순수 악으로 남아있는 게 하이드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헐크와의 차이를 느꼈고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헐크 안에는 어떤 선한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웅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이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선한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요소들이 철저하게 이제 분리되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학생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작품과 비교해 가면서 스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어떤 분리 실험, 픽사시에 했었던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하시면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3주차 이제 2차 시 학습을 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3주차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통해서 인간의 자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였습니다. 일단 방향성은요. 다양한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 가능성들을 우린 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우리 내면에서도 어찌 보면은 나의 다양한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오늘 2차 시에서 추가 작품으로 봤던 배기와 숙제의 어떤 삶의 방향성,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나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봤던 주인공의 삶의 방향성, 이것도 나만의 어떤 독특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 그리고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 과정이 자기 경영 역량입니다. 애초에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비슷한지를 구분하는 것, 정체성의 문제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의 문제를 확인하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는 과정들, 그리고 수행하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삶은 자기 경영 역량을 완수한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애초의 문제, 지킬 박사 분리 실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3주차 1차 시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행동들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뭐, 헐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가? 혹은 뭐 그와 관련된 다른 어떤 이 박사와 관련된 다른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저러한 어떤 분리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리를 하는 게 정당한가? 분리를 하지 않고도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당한가? 옳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4주차도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1학년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강의를 신청한 학생도 있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입학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될 때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노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해서 강의를 25분을 완벽하게 들으면 그 자체로 수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출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뭐 출석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약간 좀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